날씨가 좋아지니까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이죠? 자, 말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기초 체력 키울 수 있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쭉 펴고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입니다.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의 고민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스피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도착해 있습니다. 자, 애드립이 잘 안 돼요. 또는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련되게 알고 싶습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학생의 질문 함께 보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할 때 준비한 거는 잘 하는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많고 애드리브를 어떻게 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혼자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의 말에 힌트가 있네요. 준비한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잘 안 됩니다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구나 그렇고요. 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약간 두렵거나 힘드실 수 있는데요.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몇 가지 오늘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이 학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생이 비슷한 질문을 해주어서 함께 엮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의 질문 함께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돌발 상황 때 이렇게 대처할 걸 하는 후회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래서 발표할 때 침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예쁜 두 여학생이 질문을 해줬는데요. 많이 떨리고 많이 어렵습니다. 네, 저도 강의하고 있고 또 방송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저도 태어날 때부터 뭐 응애 하고 태어났지. 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하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을 테니까요. 저도 방송을 한 17년 정도 방송인으로 살면서 말하는 직업을 가졌고 동시에 또 강의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됐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서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또는 이 학생들보다 그냥 조금 더 익숙할 뿐입니다. 자, 저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하셔서 오늘 낱낱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요. 혹시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신다면 지난 시간에 대한 것도 연결하셔서 이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멘탈 리허설, 멘탈 트레이닝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요. 오늘은 두 여학생의 질문이었는데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제가 빨간 신호등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된 발표 내용을 잘 말하다가 본인이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그 화면이 나간다든지 꺼진다든지 또는 청중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정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내 발표 상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상황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네, 발표하시거나 또는 면접 때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브레이크 거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쭉 지원 동기 얘기하시고요. 입사 후 포부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진행해 왔던, 연습해 왔던 원고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였다면 청산유수처럼 한 번도 틀림없이 막힘없이 잘하는 것이 본인의 목표였다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께서 직업방송에도 많이 보는 강의들이 쭉 있으시죠?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 모두 다 원고를 보고 낭독하지는 않으십니다. 뭔가 큰 국가 행사나 의전 상황에서는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미리 짜여진 원고를 보고 대독을 하거나
대신 읽거나 또는 낭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천재지변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는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의 브레이크는 어떤 경우냐면 원고대로 해야지라는 그 마음가짐이에요.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자,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려고 하는 제한된 시간 내에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 그 내용의 주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요 핵심 낱말들을 쭉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시죠? 네, 지난 또는 작년에 제가 녹화했었던 강의 중에는 이제 카드 뉴스 가지고 연습하는 방법 또는 여러분의 자기소개에서 정말 나의 텍스트로 딱 만드신 다음에요. 자, 최소화 시키는 겁니다. 계속 소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낱말과 낱말,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조사들을 다 지워버리고 그중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사에만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형광펜 중에서도 주요 키워드들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낱말이 남겠죠. 자, 그 낱말을 중심으로 다시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색칠했던 형광펜으로 번져나가는 말하기 방법인데요. 일단은 정말 마음이 잘 안 되고 생각대로 잘 안 되실 때는 안녕하십니까의 안부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 다까지 일단 텍스트로 작성을 해보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키워드만 형광펜을 칠하시고 나머지 단어들을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제가 형광펜을 칠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PC 앞에서 작업을 할 때는 단어들을 많이 지울 수 있겠죠. 문장 내에서. 그러면 그 남겨진 키워드들을 연결을 하는 건데요. 이때 먼저 녹음을 한번 해보시면 말을 버벅이거나 또는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연결 어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내가 읽어야 될 글자들이나 연결 어미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꾸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녹음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아직 그 키워드가 내가 정확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키워드의 낱말부터 먼저 좀 숙지하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지면 다시 녹음을 해보셨을 때 그런 연결 어미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씩 한 계단씩 발전하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네, 충분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초록색 불이 켜졌다. 여러분이 발표를 그래도 아주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준비한 내용을 일단 떨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겠다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고난이 있도록 합니다. 아까 있었던 그 키워드들을 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줄에 있었던 키워드 신호등, 두 번째 줄에 있었던 키워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제,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등부터 여러분이 먼저 입 밖에 내셨다면 다음에는 제가 발표할 주제는이 앞으로 오고요. 신호등이라는 비유가 뒤로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에 있었던 키워드가 있겠죠. 키워드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아주 익숙하게 잘 진행할 수 있어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요리를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닌데 요리의 고수들은 사실 정해진 레시피가 있죠.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이 재료를 넣어야 하고 이 재료를 넣은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익히거나 끓여야 된다는 레시피가 있는데요. 자, 정말 진정한 달인이나 고수는 그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대체 재료를 사용한다거나 대체 양념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맛을 내거나 비슷한 요리를 만든다면 진짜 우리가 고수다, 잘한다, 요리 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MT 가시거나 동아리 활동 가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다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들 때 종종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식초가 없어서 대신해서 다른 재료를 넣어서 신맛을 냈다든지 설탕이 없어서 다른 재료를 대신해서 했다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말하기 상황에서도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요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떨림 없고 내가 숙지를 했고 키워드도 순서를 바꿔서 충분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주요 키워드들을 유사한 단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사한 단어로 바꿔서 말해보는 겁니다. 라는 문장과 비슷한 낱말로 대체해서 치환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 네, 이 두 문장 이해 못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낱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다 보면 내가 비슷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의미에만 집중을 하지 대체 또는 비슷한이라는 이 세 음절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 제한된 그 시간 안에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겪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떨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이 본인을 그 우리 안에 가둬놓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가급적 내가 하려고 하는 1분 동안의 시간 동안 다른 단어로, 비슷한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의미가 같은 단어로 대체해서 치환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늘어나겠죠? 저는 지금 예로 들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이라고 1분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1분 안에 단어만 바꿔서 대신 뜻은 같도록 말씀해 놓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습하기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늘 날마다 보고 있는 일기예보 또는 기상예보로 여러분께서 쉽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초여름 같습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6월의 둘째 주 같습니다. 이렇게 뜻이 같겠죠? 네, 오늘은 조금 부채가 필요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의미를 조금 변화시켜서 말하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리시고 표현도 조금 다양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가르쳤더니 남학생이 선생님, 저는 공대 출신이라서요 라는 단서를 달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수학이나 과학을 안 좋아했던 문과생이었던 선생님인 것처럼 본인이 국어나 영어나 언어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라고 인정을 일단 했고요. 자, 꼭 사전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요즘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에 검색만 해도 유사어나 유의어가 나옵니다. 내가 하려는 예를 들어서 지원한 직무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은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런 고유 명사들은 그대로 두고 나의 직무 역량이나 성격의 강점이나 직무의 강점이나 준비된 정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을 유사어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능력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께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었지? 라고 생각하시고 검색을 해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찾아볼 때 그 아래 유의어나 반대어나 수거나 문장이 예시가 나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왜 인생이 걸린 면접에 여러분 소개에는 그렇게 신경을 조금 덜 쓰시는지 저는 좀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써보시면 여러분 말하기에도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경우는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조금 버벅이기도 하고 조금 때로는 말이 엉키기도 합니다. 느끼셨죠? 지금 제가 같은 문장 2번 반복했죠. 뜻이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 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을 버벅이거나 버퍼링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전체 강의 내용을 봤을 때 주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분이 보실 때 아주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초록불을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스피치에 파란불이 켜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징검다리 유형인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스피치 훈련 중에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징검다리는 어떻죠? 다리 하나, 돌 하나, 다음 돌로 이렇게 그림처럼 건너가도록 되어 있죠. 가운데를 디디면 빠지죠, 물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이 징검다리 스피치 훈련법으로 제가 이름 붙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중간부터 말해보고 또 끝부터 말해보고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끝에만 그 문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사진상에는 이제 4명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는 연출 이미지 사진인데요.
자, 1번 학생부터 4번 우리 어린이까지 여러분이 번호를 한번 붙여보시고요. 그 번호 아래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키워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오늘 뭐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하시거나 어려운 발표 주제 키워드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시는 단어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스커피가 생각이 나네요. 그럼 첫 번째 단어에 아이스커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녹화 시점 기준으로 어제 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산 생각이 납니다. 아이스커피, 우산,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 네, 여러분 저랑 텔레파시 통하셨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단어 뭐 우주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 단어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든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30초 안에 문장을 만들거나 뜻이 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세요. 가끔 연예인들이 삼행시 짓기, 갑자기 느닷없이 사행시 짓기 이런 거 하죠. 그래서 물론 뭐 센스로 마지막 의문에는 조금 재미있게 끝난다든지 좀 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데 그게 우리는 조금 더 스토리를 가진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아이스커피.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아이스커피입니다. 라고 아이스커피를 활용해서 문장을 썼죠. 자, 두 번째 제가 우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스커피 하니까 이제 커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커피 향이 좋을수록 사실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진해지죠.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한 날씨에 커피의 향이 더 많이 퍼뜨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과학적인 근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우주.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커피를 하는 집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저랑 함께 가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남학생들 막 오글오글 하실 거고요. 아, 그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혼자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애드립 늘리는 방법 아주 쉽게 많이 발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 시절이나 또는 성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이 겪었었는데요. 이제 성우 활동을 할 때는 주어진 원고대로 연기를 해야 되거나 내레이션을 해야 하지만 아나운서 할 때는 이제 MC를 보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예를 들면 출연자가 다른 정보에 대답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이 변한다든지 주어진 오프닝 원고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땀 흘렸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 스스로 연습했던 거고요. 저만 괜찮아졌을까 싶어서 뭐 아나운서 제자들이나 또는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볼까 하는 식으로 게임처럼 해봤더니 정말 회가 거듭될수록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학교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적은 그 숫자부터 인원이 많은 숫자까지 한번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재미있게 던지기도 하고요. 그중에 직구준 학생들은 짝을 지어서 연습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막 떠올리기도 해요. 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근육이나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연습할 수밖에 없는데 연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1분 자기소개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제일 어려워요,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말하기의 방식과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이 긴장도를 더할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면접관 앞에서 또는 심사위원 앞에서 또는 학교 발표라면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내가 준비된 시간 안에 내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주제의 목표가 있죠. 자, 그걸 발사하듯이 이렇게 쫙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숨 돌릴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만 두고 바로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은 프레젠테이션도 떨리고 면접도 떨리는데 두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더 떨리고요.
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한 또는 내용에 대한 주로 의문에 관련된 질문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연습할 때 학생들을 바라보면 자, 프레젠테이션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 한 20분 남겨놓고 조별로 연습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이제 조를 지어서 발표하는 발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이나 또는 심사자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던져요. 자, 근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이제 발표를 하는 학생이 질문을 받을 때 태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발표했던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약간 타박하는 식으로 확인하는 유형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본인이 더 떨릴 수밖에 없겠죠. 자,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질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의 더 하위 질문으로 점점 더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막 이 질문을 했다가 조금 다른 범위의 질문을 했다가 학생들끼리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하시죠. 그럼 그 대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더 약간 심화된 질문,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이 내가 말하기도 더 떨리지 않고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말하기 실력도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여러분이 만약 빔을 항상 쓰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여러분이 인쇄한 프린트를 붙여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라는 질문으로만 여러분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렇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미니 PT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한 방안은 이렇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영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업사원을 교육시킬 때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제 1번 학생이 연습을 하실 때 그런데요, 그 방법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데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겠죠? 자, 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건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한 7번 정도의 벌써 막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시죠? 7번 정도의 그런데만 하셔도 만약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환경이 제약되어 있어서 집에서만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다면 자, 본인이 대답한 다음에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내가 그런데라고만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 보통은 한 2번째, 3번째에서 턱 막히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내가 정확한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료 조사도 사실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뜻을 찾기 위해서 또 자료 조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런데서 한 7번 정도까지 되면 이 7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7가지의 질문을 거치면 아주 그 생각의 정수가 나온다라는 그런 책에서 얻은 영감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그 7가지 갈래로 뻗어 있는 7개의 프레젠테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금방 성장하시는 결과를 낳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자료조사와 내가 숙지와 숙달과 말도 많이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조금 이제 공간적인 공부에 대한 그 숙지와 숙달이 필요해서 알려드립니다. 센스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 때 언급했던 자료이기도 한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 SK 하이닉스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을 제가 인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보도 자료용으로 연출한 사진일 수도 있는데요. 장소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센스 발휘하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사진에서 보시면 길다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면접관과 앞에 나란히 이렇게 마주 보지만 나는 서 있고 지원자는 서 있고 화면을 한쪽 방향으로 다 틀어서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면접관과의 거리가 가깝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빔의 위치가 저렇게 멀구나, 아주 가깝진 않구나, 빔 화면 바로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경우는 아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배치 내에서 한번 똑같이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똑같이 이제 SK그룹인데요. PT 면접에 대한 이제 바이킹 챌린지 할 때 얘기입니다. 사진인데요. 마찬가지로 화면과 동등하게 이렇게 나란히 서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서 어떻습니까? 제 이쪽에 화면이 있다고 보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을 봐야 되는 이렇게 시선 처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굉장히 시선이 산만해지기 쉽고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을 잊어버리게 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익숙함도 여러분의 이미지 트레이닝이고요. 멘탈 리허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제 한화 리조트 호텔 면접입니다. 네, 큰 책상이에요. 아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책상의 길이나 그 크기가 좀 커졌죠. 이렇게 커진 상태에서 나란히 다른 지원자들과 동시에 앉아서 다대다 면접을 합니다라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미지를 좀 찾아서 사실 이거 한 1, 2분 내에 검색만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장소에 미리 가보실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고 앉아서 서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그 내용도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포인트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체크 포인트, 징검다리 방식의 키워드를 연결해보고 키워드를 섞어서 말해보는 것. 그러면 내가 여유 있게 안정된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준비한 답변은 최선과 차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다른 표현을 써서 또 아까 내용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의 7개의 차선책, 최선책의 질문에 대한 답과 6개의 차선책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일으키기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10번 하던 사람도 조금 더 연습하면 15번, 또 15번 하던 분도 30번까지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 연습을 한다면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도 운동하는 것처럼 아주 꾸준히 잘 늘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